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런 데다가 고용의 질마저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용센터. 30대에서 정년 퇴직자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한결같이 구직 활동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출장소가 폐쇄되는 바람에 인터넷에 해가지고 내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네요.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초년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경력을 쌓기 위해 때로는 열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초년생들은 이제 신입으로 이제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제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가? 지난달 경남 지역 실업률은 3.9%,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체 실업자도 6만 8천 명으로 27.8%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해 올해 1분기에 9.2%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을 해도 고용의 질이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상용직은 줄고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36시간 미만 되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게 주된 특징입니다. 최악의 불황에 빠진 조선업종에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경남에서 3선 이상 다선 중진 의원들의 당선이 두드러졌습니다. 중진 의원 대부분 당대표나 원내대표,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등으로 거론되고 있어 경남 정가의 약진이 기대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경남 최다선 이주영 의원. 새누리당 차기 대표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사선 고지에 오른 이군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김재경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는 국회 부의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국회 부의장, 원내 지도부 이런 정도가 있는데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선 의원들도 당내 약진이 예상됩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물망에 올랐고 진보 진영 첫 3선 의원인 노회찬 당선자는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선에서는 김성찬 의원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차기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앙당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 의원들은 아마 상임위원회 간사 정도, 주요 중간 당직자 이런 걸 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박완수, 윤한홍, 엄영수, 강석진, 김경수 당선자 등 초선 의원들도 왕성한 의정 활동이 기대됩니다. 20대 경남 국회의원들은 19대보다 3선 이상 중진과 야당이 다수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경남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길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정액급식비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경남교육청이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 양측이 서로의 이견에 대해 협의를 더 해나가기로 조정안을 도출했고 이후 노사 양측은 각 조직의 의결을 거쳐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 계획은 철회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전망입니다. 프로축구 도민구단인 경남FC가 광고 수입 부진으로 올해 경영난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경남FC 예산을 도지원금 25억 원, 광고 수입 20억 원, 보조금 15억 원 등 전체 예산을 6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으로 예상한 광고 수입이 현재 3억 원 안팎에 그치면서 연봉과 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0년 넘게 표류해온 이른바 지리산댐 문제를 놓고 함양군이 직접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짜맞추기식 용역 결과라며 반발해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984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온 지리산댐 건설 사업.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30년 넘게 표류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도지사의 부산 물공급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부산 경남 간 지역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함양군이 지난해 영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경제성과 환경 문제 등 댐 건설로 인한 영향을 자치단체 스스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가 나온다면 그 근거로 우리의 목소리를 군의 군정 방향을 국토부나 1년여 만에 완성된 함양군의 지리산댐 용역 보고서입니다. 말미 정책 재원을 통해 다목적 댐이 함양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처음부터 다목적 댐을 염두에 둔 짜맞추기 보고서라고 반발합니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를 검증하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다목적 댐에 유리한 근거만을 인용해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겁니다. 다목적 댐을 정부에 요청하라라는 결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간의 홍준표 지사가 지리산 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문위원 10명 가운데 3명이 사퇴하면서 함양군은 용역 최종 보고회를 보류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를 위해 용역 보고서 발간이 추진됐지만 오히려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고구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기에 맞게 밤부터 비 예보가 들어와 있고요. 강수량은 2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요란스러운 비가 지나면서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지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와 있는 만큼 구름량이 가득한 모습이고요. 비가 지나면서 대기 건조는 조금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1, 2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만큼 조금 쌀쌀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한낮에는 김해 21도, 창원과 거제 20도로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 20도를 웃돌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와 부산대 밀양 캠퍼스가 한천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 개발과 사업화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하만 군민의 날 행사와 제29회 아라제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하만 공설운동장과 연꽃 테마파크 등에서 열립니다.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 마을과 쌍근 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어촌 체험마을에 선정됐습니다. 하동군이 하동문화예술회관 1층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공사를 마치고 개관했습니다. 올해 고교 입학 전형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017학년도 고교 원서 접수가 전기는 7월 1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공과학고는 7월 11일부터 29일, 경남과학고와 창원과학고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신설되는 밀양영화고와 고성음악고를 포함한 특성화고 일반 전형은 11월 21일부터 24일, 일반고 원서 접수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부동산 투자자는 4.13 총선 결과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부동산 투자자 1,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총선 후 분양시장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투자자들이 신규 주택시장 화랑이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